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2분밖에 안 남았고요.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이 호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중에 특히나 오후장에 분위기가 판가름 나는데요. 지금도 눈치를 좀 봅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제 후반에 훅 밀리면서 종가상으로 2,500선 이탈이었죠. 오늘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출발 대기합니다. 0.27%로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6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2,502.21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면서 계단식의 움직임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 맞닿은 채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로요. 0.35% 플러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가량 반등세 822.44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코스닥은 어제도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오늘 장 소폭 더 오름세 나타내면서 820선 초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거의 양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합권 종목이 한 800개 정도 되고요. 각각 1000개 상승과 하락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작은 종목군들 이슈에 민감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테마 가운데서 한동훈 장관 종목은 여전히 또 핫한 테마를 이루고 있고요. 또 카페24가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크게 주목받았는데 이 부분이 카페24의 개별적인 재료가 아니라 이 주변 종목군들까지 매기 확대되는 모습이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이나 MBT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세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자체적으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다우 두바이 쪽으로 MOU 소식이 나타나면서 연속성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플라스마 관련된 종목군들 신규 상장주 여전히 또 많은 거래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호가상으로는 초전도체 오늘장 다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하고요. 앞서서 이 LK99 이슈 있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이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자로 들렸습니다. 오늘장 호가에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10%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2월 7일 목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장 중국 쪽에서 이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 나오는데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 어떤지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또 EU와 중국 쪽의 정상회담 개최 일정 있고 또 하반기에 게임 섹터 신작 모멘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하나둘씩 오픈이 되네요. 조금 전 레포트 전해드린 것처럼 NC소프트, 이 스론앤리버티, TL 오늘 출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연출했지만 막판에 가서 탄력이 둔화되며 하락 전환한 건데요. 우선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졸츠 보고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ADP 전미 고용보고서가 나타났는데요. 이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0만 3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였던 12만 8천 명을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비농업 고용 발표에 있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 발표를 앞두고서 시장은 이제 마지막에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11%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3% 하락한 2,4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0.09% 상승한 820포인트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0.19%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8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은 3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측에서 이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296억 원, 외국인은 7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2억 원, 기관이 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313억 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뚜렷한 상승세라든지 하락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이렇게 업종별 흐름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보시면 의료정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0.64%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의료정밀 섹터는 이제 마이코플라스마와 관련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스마와 관련해서 이 키트를 좀 허용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그 자세한 이슈도 보셔야겠고요. 폐렴 진단 키트가 승인을 받았다. 시젠과 바디텍메드 이쪽에서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운수창고 섹터가 0.25% 상승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가 0.15%, 화학 섹터가 0.3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보시면 기계 섹터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기계가 현재 1%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업종도 0.65% 하락세 드러내고 있고요. 보험업종에서도 0.61%,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0.53%,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 0.29%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은 오늘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42% 하락한 71,400원, SK하이닉스가 0.4% 하락한 125,1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향한 업황 전망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셋업체들은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24%, LG화학이 0.85%, 삼성 SDI가 1.27%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은 3%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셀트리온 0.75%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플랫폼지들 보시면 카카오가 0.4%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네이버도 0.2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 0.33% 밀려나고 있고요. 기아도 0.95%의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역시나 파란불이 더 많은 모습이고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99% 상승한 31만 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47% 상승 중에 있습니다. LNF도 1.33%, 포스코 DX도 0.2%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었는데 그 안에서 테슬라만 홀로 살아남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2차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알테오젠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0.41%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 가운데 HLB는 2.44%, 셀트리온잭은 0.25%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엔터주들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1.48%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로봇 관련해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5%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HPSB가 4.18%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1.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확실히 시작하니까 힘이 좀 빠져서 약보합권이고요. 종목별로도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3분의 1 오르고 3분의 2가 하락하는 700개 상승 그리고 1,400개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키워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카페24가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 말씀드렸던 뭐 정치 테마의 한동훈 장관 테마라든지 그리고 마이크 플라즈마 쪽으로는 진단키트 쪽 오늘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초전도체라든지 신규 상장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전력 반도체가 오늘 좋습니다. 반도체 가운데서도 그동안에는 뭐 HBM 그리고 또 온디바이스 오늘은 전력 반도체 쪽에 종목군들이 KEC를 비롯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력 반도체 만드는데 갈륨이 쓰인다고 하는데 갈륨, 게르마늄 그때 중국에서 수출 금지 조치 나올 때 그때 움직였던 종목군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수출 통제 영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전력 반도체로 봐야 될지 잠시 후 좀 분석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움직임 나타나고요.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그럼 항공주 보게 되시죠. 항공주 바로 반응 나타나면서 LCC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다시 한농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보시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시젠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활발히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 진단키트 쪽으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이 진단키트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진단키트 나 항생제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속도감 있는 대처에 나섰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진단키트 시젠과 바디텍 매드에서 폐렴 진단키트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젠이 현재 4%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가장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수젠텍도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나왔는데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강하진 않지만 추후에라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입니다. 중국의 유압폐렴,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 승인받은 업체 시젠이 현재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바디텍매드도 비슷하게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바디텍매드는 지금 2.8%대로 윗꼬리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장 초반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올랐던 SD바이오 센서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대체로는 한 2에서 5% 정도 상승 시세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마시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미약하나마 일단은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하고요. 그리고 또 약품 쪽도 보겠습니다. 국제약품이 대표적이죠. 오늘도 7% 오르면서 국제약품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 쪽으로는 메가이CS 이 종목도 11월 후반부터 이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가 빠르게 확산되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한 3,000원이었는데 이제는 6,000원을 눈앞에 두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 탄력이 한 2주, 3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관련주들 계속 시세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진단키트 쪽도 봐야 되나.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1월에 공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거다. 우리 이거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는 기술적 분석에 좀 의존을 해보자라는 거고, 일단은 오늘 시젠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국제약품, 메가이CS 전부 다 상승하고 있고,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기술적으로 그냥 흐름을 기술적으로만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오르면은 한번 그냥 좀 홀딩이나 동참을 해보고,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시세가 조금씩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역시 계속 분할 매도 관점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은 하시는 분들은 뭐 5일선이나 뭐 3일선 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면 재료가 없더라도 오늘은 의약품 섹터가 강합니다. 한미약품이 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이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입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제일약품이라든지 뭐 대웅 쪽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간은 오게 튀네요. 오늘 좀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하락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훈풍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오늘의 강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년도까지 큰 그림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봄직한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전망이 뭐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몰라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에 대한 거는 많이 하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연말 4분기나 되면은 뭐 한 2차례 정도 많으면 그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갔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결국에는 뭐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이 솔직히 잘 없어요. 그러면은 뭐 부채를 결국에는 뭐 차입금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고금리에서는 힘들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어지니까 좀 미리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횡보 내지는 소폭 약세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뚜렷하게 이슈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큰 그림에서 AI가 발전하고 있구나, 빅테크도 이쪽에 상당히 좀 사력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뉴스가 나타났죠. 구글에서 새로운 언어 모델 공개를 했고, 또 AMD도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의 성능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GPU도 정식 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전력 반도체 쪽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것도 빠르게 윗꼬리가 달려가지고요. 일단 전력 반도체 대표 주자인 KEC가 현재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텍시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8%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초반에는 15%까지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현재는 탄력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CG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8% 오릅니다. 전력 반도체거든요. 뉴스, 딱 전력 반도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찾으면 없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순환매로 봐야죠. 순환매. 뭐 특별히 뭐 이슈도 없고 그냥.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코스텍시스랑 KEC 전력반도체 대표 주자들인데 오늘 좀 움직이는 거 보고 전일자 거래량 한번 봤어요. 네. 전일자 거래량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그런데 이제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전일자 거래량보다 어제 전일자 거래량이 적었고요. 그러면 오늘 거래량 급증한다? 그러면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겠어요. KEC 같은 경우에도 전전일자가 120만 주 거래됐는데 전일자가 70만 주 거래량 줄었단 말이에요. 거래량 줄었는데 오늘 거래량 폭증한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에서 힌트를 얻고 이렇게 또 판단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해 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툴젠 먼저 봐야죠. 툴젠은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그리고 지분 가지고 있는 제넥신 2.65%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6%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전자 가위 이 치료제가 첫 출시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전자 가위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주목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앞서서 재료 노출되고 나서도 사실 그 이전 고점을 뚫어내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여서 이건 살아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천재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좀 올랐다가 지금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그냥 정고점 테스트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24,700원 고점이 11월 23일 날 기록했는데 오늘 거기 뭐 돌파하더라도 또 매물 나올 수 있다. 오늘 장중 고점이 24,300원인데 일단 조금 여기서 크게 먹을 거는 없지 않느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툴젠 여기서
뭐 가봤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정고점이 83,700원인데 그냥 그 정도 테스트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 가보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 뉴스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카이스트와 손잡고 리튬, 메탈, 전지를 기술을 개발을 했다.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행 거리가 이렇게 되면은 90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그리고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팀을 신설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대표주자 한농화성 현재는 17%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바로 따라갑니다. 현재는 8% 정도까지 오름세 키우고 있고, 레몬도 좋습니다. 6%가량. 2차전지 내에서도 이쪽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탄력이 붙게 되면 굉장히 좀 빠르게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죠. 그 밖에 2차전지 쪽으로는 나라 M&D도 전고체 배터리 묶이네요.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이쪽으로는 플러스권 유지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 어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던 첨보는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온도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차전지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슈 있었고, 삼성 SDI 전고체 그걸 확대하겠다 뭐 얘기도 했는데, 대형주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이런 뉴스들은 좀 제한적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로는 움직일 거예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대형주에 적용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셀업체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최근에 주가 흐름은 부진한데, 시장이 안 좋으면 뭐 같이 좀 더 빠질 것으로 보고 있고, 소재 쪽도 시가총액이 커져 있으니까 뭐 같이 좀 시장 상황에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은 유달리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 소형 종목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데, 대형 종목으로 그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튬 쪽도 좀 볼게요. 지금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만들었다는 이 리튬 메탈 배터리, 이 부분은 사실 들어가는 원료의 비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리튬이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닌데 오늘 리튬주들이 튑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리튬 포어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리튬주들의 강세 흐름은 뭐 어떤 배경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될지 알려주시죠. 제 하이드로 리튬 차트 한번 볼게요. 예. 그냥 완연하게 그냥 밑에 박스권 좀 이탈하고 나니까 반등 나오는 거,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리튬 포어스도 그렇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냥 펀더멘탈 없는 종목입니다. 그냥 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자이글이 2차전지 쪽에 사업 진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다 되돌려놓고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이런 테마주들은 결국에는 펀더멘탈 없는 것들은 되돌리는 현상도 빠르다. 그거 본인이 감수하시고 매매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섹터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간밤에 4%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항공주들은 또 이 부분을 반기는데요. 제주항공이 현재는 6%가량의 오름세, 진에어도 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보겠습니다. 현재 티웨이 항공 쪽으로도 6% 정도의 탄력이고요. 티웨이 홀딩스 3.5%,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 섹터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인 즉슨 또 국제유가가 그만큼 이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항공 섹터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항공 섹터 유가 큰 폭 하락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유가 큰 폭 하락해가지고 항공주들이 어제 뭐 괜찮았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델타라든가 괜찮았고, 뭐 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1 환율만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은데 오늘 그렇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은 네. 오늘 지금 한 5원 30점 오르고 차트가 또 상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쌍봉 나왔는데 쌍봉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쌍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쌍바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올라가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항공주들도 어느 정도는 뭐 유가가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일시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나 내일 1박 2일짜리가 아니겠느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1박 2일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항공섹터 강세에 대해서도 의견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LCC 쪽도 보겠습니다. NCC요. 석유화학 쪽. 대한유화가 오랜만에 또 여기도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 4% 정도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굉장히 좋네요. 대한유화 많이 좀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10만 원이 저점이었는데 어느덧 현재 주가는 17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큼직큼직하게 오르지는 않아도 바닥 대비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롯데케미칼도 비슷합니다. 현재는 2.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죠. 이쪽 고무 쪽이긴 한데 금호석유도 좀 같이 볼게요. 금호석유도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금호석유는 차트 모양이 조금은 다르네요. NCC 쪽, 이쪽은 물론 뭐 유가 빠진다고 정비례하게 움직이거나 뭐 이런 쪽은 아니기는 한데 주가는 하반기에 그래도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경기는 여전히 안 좋다고 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근에 올랐던 거는 시장 뭐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주, 국영제주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낙폭과대주 뭐 우리가 잘 거들떠 안 봤는데 2차전지 반도체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국영제주, 다우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계속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좀 더 강했고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 오늘 강세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경기는 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학 경기가 계속 구조 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길게는 뭐 5, 6년, 7, 8년 정도까지 계속 지금 너무 지금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구조조정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업황을 바탕으로 한다면 좀 불투명한데 일단 단기성 재료로 좀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단기성 재료 정도로만 보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앞서서 콘텐츠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뉴스가 이쪽으로 많았었죠. 블랙핑크 효과 보는 종목군들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트위치가 사업 종료일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또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상승폭을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은 3%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콘텐츠 섹터의 YG 같은 경우도 4인으로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개별적으로도 전속 계약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또 논란이 되면서 오늘 장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작사 쪽으로는 레몽레인이 좋습니다. 현재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군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도 좀 볼까요? 일단 콘텐츠는 오늘 그냥 소폭 상승하고 있다. 스튜디오들하고 0.5% 상승. 사마네트워크스 한번 볼까요? 네, 사마네트워크스 0.72%. 그렇죠. 그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터 쪽은 어제 이제 YG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이 회사 자체 내에서 JYP가 좀 틀린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블랙핑크 재계약한다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은 좋죠. 좋은데, YG 소속에 보면은 예전에 지드래곤이 있었던 데가 어디죠? 빅뱅이요. 빅뱅도 재계약한 이후에 보면은 그룹 활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개별 활동을 많이 하고 블랙핑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JYP는 대신 재계약을 하면은 그룹 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룹 활동 열심히 하면은 소속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많아지고 네. 개별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속사가 가지고 가는 돈은 좀 적어진다. 개별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기획사 각각의 나름의 좀 그게 통토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어제 블랙핑크 어제 재계약 소식에 어제 오른 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저는 끝났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이제서부터는 또 다시 전체적인 업황이라든가 시장 분위기, 실적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엔터 콘텐츠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